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프TV 장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소시효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에 나와 있는 인물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딸 디케인데요. 차근차근 공소시효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현실 정치나 판결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시효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시효는 첫 번째는 범죄 행위가 종료된 후 주체가 검사가 일정 기간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국가의 소추권이 소멸되는 제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범죄 행위가 종료한 후라면 피의자의 개념이죠. 피의자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자가 종료를 한 후 시간적 개념을 뜻합니다. 검사의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범죄자의 시간적 개념이게 되는 거죠. 다음엔 검사의 시간적 개념이 검사가 일정 기간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부작위를 나타내게 됩니다. 방치하게 되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하는 제도가 됩니다.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소시효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다음은 공소시효 근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라면 공소시효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겠죠. 찬성과 반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좌측에는 공소시효 제도가 필요 없다는 근거가 되고, 우측에는 공소시효가 필요하다는 근거가 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법 감정, 예를 들면 살인을 하거나 강도를 하거나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그 범죄자를 처벌해야 된다는 의사가 강하게 되죠. 아무래도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일반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두면 안 된다는 근거가 되게 되는데요. 두 번째는 시간이 지나도 죄질은 벌해야 되는 이유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끝까지 범죄인을 찾아서 끝까지 벌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 공소시효를 두지 말자는 근거입니다. 세 번째,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에게 범죄를 당한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한도 가질 뿐더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뿐만 아니라 형사상 처벌을 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형사 정책상으로 특히 피해자가 또 가해자에게 당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형사 정책상 끝까지 공소시효 제도를 없애서 처벌을 해야 된다는 입장의 근거가 되게 됩니다. 반대로 공소시효를 두자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가 증거의 신빙성인데요. 신빙성은 시간이 지나면 증거의 가치가 아무래도 떨어지게 되죠. 증거가 상기하게 되고 증거가 믿을 만한 가치가 없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오랜 시간 동안 국가가 소출을 제기하지 않았다 하면은 국가의 태만을 상대방에게 넘기면 안 된다는 뜻이고요. 세 번째, 법적 안정성이라는 표현은 판례를 많이 읽다 보면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아무래도 법적 분쟁이란 자체가 다툼과 싸움을 뜻합니다. 다툼과 싸움이 없는 상태가 안정적이게 되죠. 한마디로 안정적인 상태를 다시 분쟁을 일으켜가지고 만들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두게 됩니다. 시간적으로 오래 지났기 때문에 또 분쟁을 하게 되면 안정적인 게 없어지기 때문에 안정성을 근거로 하여 공소시효를 두자는 근거가 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 공정성은 아무래도 검사에게 계속 시간이 지나도 공소권을 주게 되면 가해자에게는 아무래도 불리한 입장이 되죠. 가해자에게 시간의 차이에 따라 검사와 가해자에게 다르게 작용하는 공정하지 않다는 근거가 되게 됩니다. 잘 보시고 좌측과 우측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법 강정을 우선시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공소시효가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반면에 아무래도 행정 처리뿐만 아니라 형사상 처리가 빠른 시간 안정을 찾기 위하거나 아니면 재판상에서 빨리 증거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두어서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공소시효 정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경우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공소 제기가 되겠죠. 공소 제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소시효 정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뿐만 아니라 범인이 국외로 도피했을 경우에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재정 신청의 경우에는 고소인 고발인이 범죄에 대해서 고소와 고발을 하였는데 검사가 불기소하였을 경우에 고소인 고발인이 법원에 대해서 불기소가 합당한지 묻는 제도가 재정 신청이 됩니다. 이 동안에 공소시효가 스톱이 되게 돼요. 다음번엔 소년보호 사건에서 심리 개시 결정, 소년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고요.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성인에 이르기 전까지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가 않아요.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이후부터 진행되도록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번엔 대통령 재직기간 동안인데요.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죄, 외환죄를 제외하고서는 현직에서 형사소출을 받지 않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공소시효가 정지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헌정질서 파괴범에 대한 특칙, 이건 5.18 사건과 관련이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공소시효가 정지되어서 전두환 대통령을 처벌하게 된 근거가 되는 법률이었어요.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판결에 소급을 인정하기 위해서 둔 특칙입니다. 다음으로 법을 공부하지 않는 분들, 일반인들이 많이 헷갈려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용의자와 피의자와 피고인을 한번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의자는 범죄의 혐의가 아직 완벽히 드러나지 않는데 의심스러울 때 용의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직 사건이 접수가 되지 않은 상태고, 피의자의 경우에는 입건이 된 상태입니다. 경찰서에 입건이 돼서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어 조사 단계에 들어간 경우를 뜻하고, 피고인의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공소 제기가 된 경우에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뉴스나 판결이나 여러 개의 법적인 걸 접하실 때 헷갈려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법률상 공소시효 규정을 짧게 한번 훑어볼 텐데요.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249조에 있는 규정이에요. 사형의 경우에는 25년, 무기징역인 경우에는 15년, 장기 10년엔 10년, 7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보통 이것도 규정이 바뀌었는데, 보통 25년, 15년, 10년, 7년, 3년, 1년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외로 나간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이 있죠. 그뿐만 아니라 2015년 7월 30일 날 신설된 규정인데요. 살해한 범죄, 살인죄죠. 살인죄의 사형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249조부터 243조의 규정이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살인을 저질러서 사형이 해당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 없이 계속 소추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공소시효 규정을 한번 알아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성년자가 성년이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이제 DNA로서 증거를 통해서 범죄인을 찾게 되는데요. DNA 증거로서 증거가 있는 때는 공소시효가 10년이 연장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공소시효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이런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도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계속 적용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다음에 또한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하였을 경우에, 혹은 아동의 범죄나 강간치상, 강간죄, 구조일항이면 강간, 살인 이런 규정이 있어요. 강제추행을 해서 살인을 저지른 경우나, 범죄가 아무래도 흉악한 범죄죠. 흉악한 범죄이기 때문에 특례법을 두어가지고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13세 미만과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 이런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는 걸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공직선거법을 가져와 봤는데요.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후 6개월이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고 합니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의 공범이 참고인을 도피시키는 데 3년을 하고 있네요. 혹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지위를 이용해서 공소시효에 해당하는 선거일을 10년 동안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고 합니다. 공무원이 자기 직무와 관련해서 지위를 이용한 경우에는 10년을 타고 일반적인 경우에 6개월에 해당합니다. 지금 6개월에 걸려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문제되고 있는데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틀릴 것 같아요. 이 기간이 너무 짧으냐, 기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틀리니까. 우리나라의 공소시효 변천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1954년도에 처음 공소시효 기간이 제정되었고, 이 당시엔 15년이었어요. 그래서 2007년도에 와가지고 사형제의 경우에 25년으로 바뀌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년 7월 30일째에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변천이 이루어졌냐면, 아까 말씀드린 15년 이후 25년이 됐고, 태완이법으로 인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태완이법은 대구 황산 테러 사건을 뜻하는데요. 어린아이에게 황산을 뿌리면서 어린아이가 얼마 못 살고 죽게 되었는데, 부모님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공소시효가 이 법률이 생겼어요. 법률이가 태완이 부모님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이런 결과가 발생하였는데, 정작 이 사건에 대해서 태완 공소시효가 만료돼가지고 이 아이에 대한 구제는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2000년 이후 경우에는 아직 남아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공소시효와 공소시효 정지, 공소시효 변천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지금부터는 책에 대한 것도 아니고 한번 본인들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볼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떤 당사자에 따라서 어떤 공소시효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달라질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공소시효 제도가 아무래도 불만이겠죠. 끝까지 구제를 받거나 아니면은 끝까지 처벌을 받길 원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형사상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원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끝까지 공소시효 제도가 탐탁치 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검사 입장은 어떨까요? 검사 입장에서도 공소시효가 있길 원할까요? 공소시효는 사실 검사가 이용해 먹기도 하지만은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꼭 이 피의자를 처벌하고 싶어서 검사 입장에서도 공소시효를 두길 원치 않습니다. 끝까지 처벌해야 되는 대한 사명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범죄자들을 끝까지 처벌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집단으로서는 당연히 공소시효 제도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입장이 어떨까요? 법원의 입장에서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또 시간이 지나는데 다툼이 들어오고 증거도 불충분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증거로 재판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불충분한 증거나 오래된 증거를 가져와서 법적 다툼을 하게 되는 법원에서는 아무래도 시간적 낭비가 되겠죠. 피해자 구제에 부족할 수 있으나 법원 입장에서는 법적 안정성이 아무래도 떨어지게 됩니다.
피해자를 구제하고 싶어 하기도 하지만 법원으로서는 아무래도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소시효 제도가 필요하게 될 겁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필요하게 되겠죠. 당연히 이자들은 자기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공소시효 기간이 빨리 지나기만 되길 바랄 겁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법 제도 자체가 아무래도 과거에서부터 피의자의 인권을 좀 중시하는 식으로 형사소송법이 발전했다 보니까 공소시효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공소시효가 선거범죄처럼 짧은 경우에 6개월이 짧은지 긴지는 사람들마다 다 생각이 틀릴 것 같아요. 민주적 정당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6개월보다 더 늘려야 된다고 하실 테고, 너무 짧다,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시는 분들은 6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왜 6개월 안에 검사가 시간이 다 될 때쯤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까요? 그 이유는 증거 때문이에요. 증거. 법원에 가면은 재판에서는 증거 싸움이 되는데 최대한 증거를 많이 모으고 증거를 확실시해야 검사가 승소할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와 다툼 관계에 있어서 증거를 많이 모을수록, 증거를 확실히 할수록 검사가 승률이 커지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리면서 피의자의 긴장감과 사실은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안일함과 불안감을 동시에 조정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감정을 피의자에게 느낄 수 있게 하면서 증거를 끝까지 모아가지고, 특히 이 짧은 공소시효를 가진 범죄 경우에는 마지막으로까지 기다렸다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인 범죄 경우에는 기간이 많기 때문에 본인들의 증거가 어느 정도 모아진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공소시효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앞으로 뉴스나 정치 뉴스나 뭐 법원 뉴스나 이런 걸 보시게 될 때 잘 이해하시도록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다음번에 더 많은 좋은 내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